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2부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박철순 이사님 함께하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빠르게 종목 진단해드리고 히든카드 추천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얼른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네, 맞아요. 야, 오늘 320명 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저조합니다. 힘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또 2부에 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 제가 압박을 더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 2부에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더 빠르게 달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로 공통 종목 예고했던 대로 오미사님께서 가온칩스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제 2부는 32,800원에 20%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시고 오늘 가온칩스 날아가시는 거 보시면서 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온칩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리 이사님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팔까요? 가져갈까요? 가져가야죠. 보유. 네. 꺾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좋은 건데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 수급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계속 체크하는 거잖아요, 장중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그냥 계속 내비두는 겁니다. 위에 열어놓고. 다만 단기성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급등 나오고 바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미리 정리 못하면은 손실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 단기 테마성은 아니잖아요, 사실. 회사 자체가 좋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더 일단은 안정감 보유로. 있게. 네. 네. 자세한 열어놔야 얘기. 됩니다. 예, 자세한 얘기 사실 그래서 목표가를 이런 거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도 확인을 좀 해볼까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갖고 가야죠. 보유.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의견이 겹쳤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네. 가온칩스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확실하게 오늘 떴습니다. 그리고 아직 네. 추세는 확실하게 또 위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인데 또 가온칩스가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자의 설계라든지 제조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뭐 AI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뭐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 AI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그죠. 반도체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육성을 하겠다. 우리가 1등을 하겠다. 이런 엄청난 각오를 밝혔기 때문인데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또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제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삼성전자와 함께.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 MPW라고 해서 시제품 관련 만드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업이. 네. 이런 쪽도 육성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같이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협력업체인 가온칩스가 당연히 주목을 받으면서 같은 종업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인데 얘네가 육성을 한다고 하니 당연히 수주를 따낼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장기로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을 보더라도 뭐 아직 엄청난 실적이 나오진 않았어요. 최근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9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6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최근 뭐 4개년 정도에서는 뭐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올해 최대 매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은 점차 좀 좋아질 것 같다. 지금 눈에 띄는 엄청난 고성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실적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가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자, 문제는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인데 다행인 점은 그래도 오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안착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애매하게 막 35,000원 이런 데 걸려 있었으면 윗꼬리에 물렸던 사람들, 지난 3월달 윗꼬리에 물렸던 사람들은 사실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올라오면 본전에 던지는 물량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아쉬울 뻔했는데 다행히 시원하게 오늘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지난 3월 고점 영역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안착을 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방은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저는 뭐 깊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익 나오면은 이건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36,000원 정도에서는 끊어낼 것 같아요. 혹시 내일 밀린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4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도를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대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가가 4만 원이긴 한데 이건 그냥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상방 열어놔야 됩니다. 왜? 고가를 뚫었던 종목들은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상방 열어놓으시고, 익절가를 계속 따라서 올리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고수익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네. 고점을 뚫었는데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을 난 여기서 5%만 더 가면 팔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상방 열어놓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열어놓으시고 계속 손절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익절가죠. 그래서 익절가를 계속 끌어올리시면서 앞서 종목 상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가 대비했을 때 한 5% 정도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가를. 물론 지금은 잡아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고점을 뚫게 되면 종가 대비 한 5% 빠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최대한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수세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업황도 좋고 지금 트렌드에도 맞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제 동반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순매도로 전환할 때는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 수급 좀 보고요. 불안하다 싶으시면 네. 비중을 줄이시거나 익절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을 무서워하지 말고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추세다. 이 말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부달 매도 전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통을 형일 전문가께 던져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유입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차올랐다가 네. 네. 그 기대감이 차올랐는데 사실 디자인 하우스가 당장의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정말 기대가 되지만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조용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한번 한 겁니다. 이제 파운드리 전략 공개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세 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양산을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무엇이냐? MP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PW가 이제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형태.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이제 수주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 당연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MPW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한 장의 웨이퍼에 서로 다른 반도체 제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온칩스와 이미 이제 MPW 서비스에 대해서 협력을 이미 한 2017년 이때부터 이어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온칩스가 오늘 이렇게 크게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27년까지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가온칩스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같이 일했으니까 네. 가온칩스가 또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신고가 가는 건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네. 신고가 가는 거는 내려갈 수 있다. 네, 얼마나 그러니까 보통 신고가가 아닌 종목들은 매물들을 보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신고가 가는 것들은 목표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측해야죠. 그래서 저는 신고가 가는 것들은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또 저는 단기적으로 또 트레이딩을 자주 하니까. 네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신고가 종목은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 주도주가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렇죠. 라고 저는 많이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가 어찌됐든 지금 파운드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뽑히는 것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지금 파운드리가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디자인 하우스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디자인 하우스가 결국에는 또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팹리스의 설계를 조금 더 양호하게 해줘서 파운드리가 빠르게 이제 생산이 될 수 있게끔 중간에 TSMC를 한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디자인 하우스를 늘리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파운드리의 미래가 디자인 하우스인 거거든요. 그럼 가온칩스가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또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또 시장에 뽑혔으니 분명하게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신고가를 더 형성을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저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그동안에 수급이 없다가 유입이 돼버린 거잖아요. 새롭게 수급이 들어갔으니까 내일 살짝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시되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그냥 42,000원. 그러니까 마디가마다 설정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10% 비중 갖고 계시면은 뭐 이제 1%씩, 20%씩이면 뭐 1.5%, 2%씩
이렇게 차근차근 차익 실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35,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또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정리 구간은 3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온칩스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는 상승을 즐기자. 목표 4만 원에 손절가 네. 36,000원. 그리고 형일 전문가는 기대는 된다. 그리고 대신에 높으니까 차익을 고려해보자. 왜냐면 형일 전문가의 스타일이 또 녹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목표가 42,000원, 그리고 손절가 35,000원 가온칩스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더욱더 키워가시고 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가온칩스 부러워요 하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같이 또 응원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런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는 조옥연님께서 올려주신 네. 종목 바로 디오입니다. 이게 치과 관련된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매수가가 33,500원에 비중 10%. 거의 이제 비슷하죠.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와서 다시 매수가 근처에서 최근에 사셨나요? 어쨌든. 예, 그래서 많이 올라왔네요, 이 종목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작년에 샀다가 지금까지 들고 계셨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디오 매도 가격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디오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한 3위 정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좀 좋지 않았어요. 실적만 봐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 손실이었죠. 마이너스 44억 원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200억 원대. 하지만 이제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1분기 때 잘 나왔었죠. 1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넘으면서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최대 매출액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특히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PER 계산할 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좋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지금 회사의 어떤 매출 성장률만 봤을 때는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률보다 더 좋거든요. 그 말은 회사가 굉장히 어떤 시장 점유율을 잘 늘리고 있거나 뭔가 체질 개선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시장 성장률보다 더 높은 매출 성장, 실적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선도 이 DSO 쪽과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인데 결국 뭐 병원과 상대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최대 가장 또 큰 이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과 또 거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순이익이 크게 올해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서 한번 좀 쉬었다가 눌림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 눌림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면서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최근 이제 6월 달에 한번 2거래일 동안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뭐 6%대 후반, 그 다음에 8%대 중후반 정도 연속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옆으로 약간 작은 박스로 흘러가면서 일단 지지대를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은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상단에 있었던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더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년 4월 달 고점 영역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올해는 지금 최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가를 잡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4월 고점 부근이면서 매물대 상당 부근인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21선이 붕괴되는 구간인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우리가 지대 역할을 해줄 부분을 손절가로 잡을 때 그거보다 약간 아래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32,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추가 상승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오 실적 개선 그리고 싸고 또 미국에서 또 큰 고객사까지 있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울토마토님, 짜짜루님, 이상율님, 또 오데트님 들어오시면서 시청자 300명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쭉쭉 우리 목표가 높여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 2부 종목 진단 빠르고 정확하게 달려갈 테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너쌤, 제너쌤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200원에 20% 네. 오늘 아침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너무 오늘 많이 들어가셨어요?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 상승을 즐기자.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종목이 갑자기 또 확 꺾여버렸네요. 아, 이 하락이 조금 답답하시고 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딱 사시자마자. 20%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어떡하죠? 계속 매수하다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영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오늘 들어가셨으니까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은 신고가 네. 나오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HPSP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HPSP도 지금 보게 되면 신고가 달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HPSP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을 1위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파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구간 이탈해서 이 구간까지 파고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반도체는 지금 올라갈 대로 올라간 종목은 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혹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제너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구간이냐? 제너쌤이 EMI 실드라고 해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장비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전자파 차단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제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그만큼 상승이 잘 나와 준 거예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죠. 그러면서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너쌤도.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 돌아서면 항상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번 물량 나올 때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크게 나오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부분.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선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13,000 구간이 지금 딱 지지라인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이 구간은 이탈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12,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0,000원 구간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너쌤이 워낙에 미래성 밝죠. 국내 점유율 1위로 가져가고 있고 100% 후공정적이기 때문에 업황 좋아지면 후공정 쪽이 또 가장 빠르고 크게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쪽이 지금 업황 좋아지면서 반도체가 3분기, 4분기에 이제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제너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결론적으로 지금 추세가 살짝 꺾이는 물량이 크게 나와버렸으니까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 61선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121선을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구간까지 팠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고가 부분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겠죠. 현재 구간 13,0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12,000원, 2차적으로는 10,0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전략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손실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에 도달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더 기다리면 손실폭이 저는 너무 커지실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만 해도 14%가 빠졌는데 만약에 13,000원 구간 이탈한다 그러면 손실폭이 20%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3,000원대 이탈하면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수급 들어가는 모습 보고 다시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을 좀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13,000원 구간 이탈하지만 않으면 다시 이제 지금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뭐 수익보다는 손실 만회 쪽으로 노리시고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손실 최대한 아침에 추천 줄여내고. 들어서 아, 그러셨구나. 바로 들어가가지고 시초가부터 들어가 계속 들어가 20%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철렁하셨을까요? 네, 진짜 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진단 받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이게 사자마자 어떻게 또 이렇게 진단이 그러니까 걸릴까요? 이럴 때가 제일 억울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은 우리 유튜브에서 텐버거님께서 햄버거. 네. 자, 10배. 언제 수익이 날까요? YM택입니다. 자, 22,900원에 20%.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매수가 근처죠. 그러니까 약간 수익 내고 있다가 밀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고점이 한 24,000원대. 그 다음부터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YM택 단기적인 좀 흔들림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그냥 뭐 수급 차이죠 뭐. 수급 차이. 네, 수급 때문에 그런 건데 회사 자체는 좋아요. 뭐 악재가 있어서 밀린 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전고점 영역이죠. 한 24,500원, 25,000원 요 정도 선을 넘어가면 계속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 사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 가면 한번 차익 매물을 좀 감안을 해서 익절할 준비를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벌써 3번째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당연히 24,500원에서 한 25,000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또 한 번 뚫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 바로 그때는 익절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그 밴드를 보시면 됩니다. 예. 24,500원부터 25,000원 정도. 그래서 이게 단기 목표가 되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2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00원 정도 보시고 단기 반등 한번 나왔을 때 한번 또 익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2,000원에서 아쉽게 떨어져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손실이기 회사가 때문에 좀 좀 기분은 안 좋겠지만 네네네. 회사가 좋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게 재도전 좋습니다. 가능하군요. 네, 이 종목 역시나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릴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사실 지금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얘네 매출 비중을 지금 봤더니 ESS 쪽으로 한 45%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서는 한 25%, 그다음에 상용차의 10%, 나머지 뭐 20%. 그래서 지금 전기차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그리고 ESS 시장도 사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고성장할 시장에 주요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ESS 시장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역시나 매출 비중을 봤더니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다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ESS 관련된 국내 회사들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을. 거기에다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회사가 국내에 거의 국한된 매출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해외 매출 비중이 65%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고객사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잘했네요. 국내 시장이 만약에 좀 흔들려도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그쵸, 나오기 거기서 때문에 동반은 되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지금 수익 영업이익률을 보면 거의 30%에 육박을 합니다. 작년도 30%였는데 그만큼 네.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요. 일단 이 종목 뭐 손절을 하건 익절을 하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네요. 목표가 24,500원에서 25,000원 사이, 손절가 22,000원입니다. 반등 시 매도고요. 다시 한번 이제 재매수하는 것도 좋으니까 좋은 종목으로 수익 계속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2부 이제 반 지나가면서 정말 시청자분들 더 많이 지금 네. 들어와 주고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종목도 그만큼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채팅창에서 저의 율동과 네. 음이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드립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아쉬워하시는데 율동과
음이탈을 할래도 명분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아,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죠. 저희가 지금 또 이렇게 종목 진단에 조금 더 스피드 네. 있게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율동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명분은 그 시청자 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건 나중에 네. 한번 해놓고 한번 그 숫자를 한번 내가 선전포고 춤을 추고 해놓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명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네. 많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다시 한번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윤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매수하셨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은 25,000원에 비중 7% 가지고 계시네요. 쉬웠네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그쵸. 네. 빨간 장대 양봉을 잘산것 계속해서 같아요. 뽑아내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신 구간인데 어쨌든 이 빨간 장대 양봉에 같이 올라타셨거든요.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최근 반도체 쪽에는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죠. 네. 왜 수혜를 받느냐라고 하면 HBM에 대한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HBM이 그냥 고용량 디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 시장은 그냥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유율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AI 반도체가 결국에는 꼭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고성능 디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HBM에 대한 수요, 시장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질 것이고, 그러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장비가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또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추세가 지금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저점에서 한 차례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수급이 또 들어온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재 구간을 지금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딱 3만 원 찍고 떨어졌거든요. 요거 차트를 좀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3만 원 구간이 현재 또 이 이전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줘야 이제 한 3만 2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응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뭐 단가 자체가 워낙에 괜찮으시기 때문에 그냥 5일선 구간으로 이제 이 수익적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 구간 추세 타고 쭉쭉쭉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구간 이탈하게 되면 간단하게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3만 원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5일선과 3만 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3만 원 이상 뚫어주는지 계속해서 우리도 함께 이 주가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수익 키워가세요. 네, 한보앵커의 그런 율동과 음이탈 전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숫자를 보면서 저도 약간은 아하. 불안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늘어가지고 음이탈 상이 그렇게 아닌 것 쉽게 같은데.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짜짜루님께서 페노션 들고 오셨는데요. 네. 5,300원에 15%세요. 차트 보게 되면은 바닥인가 이러고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얼마죠? 5,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님?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해요. 팔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쵸. 이렇게 되돌리면 나올 수 있는 매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해운 쪽 자체가 조선과 좀 다릅니다, 지금.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운과 조선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요.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엔데믹 이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물동량 대비했을 때 물동 대비해서 선박 공급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을 봤을 때 업황 자체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가 업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할 때 우리가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거를 보잖아요. 네. 해운 지수를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약을 따내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 상황이고, 좋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안 좋습니다. 해운 쪽 자체가. 이게 만약에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리오프닝 수요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업황은 좋지 않고 네.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당연히 작년보다는 좋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래도 손절가 목표가를 잡아드릴 때는 기술적인 되돌림을 좀 바라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그래도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거래일 동안. 그래서 일단 요거에 기대해서 일단 단기적인 수급으로 인한 반등을 노려서 익절로 한번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은 너무 깊게는 잡아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4,9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지난 6월달 고점 끝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윗골이 끝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5,400원 정도. 이게 지금 121선 밑에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만 일단 보시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익절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 시 기술적 매도고요. 네. 목표가 5,400원, 손절가 4,900원 제시합니다. 네,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볼게요.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함께해 주시네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이구산업. 이구산업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5,190원이고요. 네. 10%. 언제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매수했는지는 한 보름 아, 정도 된 것 그러셨어요. 같아요. 예, 사고 나니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 어떤 게 가장 매수가까지가 네. 도달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했어요. 좋습니다.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현희 네, 전문가님과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구산업이 이제 저도 사실 한 6월 24일, 6월 25일 이때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때 아, 당시에 그래요? 이제 왜 그랬냐라고 하면 구리 선물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이 잠깐 네, 다른 거 이제 좀 띄워놓느라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을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컴퓨터가 렉 먹어서 지금 이 이구산업이 결론적으로 구리 관련주잖아요. 구리 관련해서 네. 이제 대장주인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값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 값이 이제 왜 올라왔냐라고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리 값이 이제 바닥 잡고 반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시장에서 뭐 흑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이구산업이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구리값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구리값이 올라간다 혹은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명분이 있어줘야 이구산업이 대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한 명분이 시장에서 살짝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아마 한 차례 정도 멀지 않은 시기 내에 돌 것 같거든요. 이 구리는 네. 어찌됐든 지금 전기차에 계속 많이 들어갈 거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줄 것 같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한 4,000원 초반대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이구산업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네. 매수가가 5,190원 수준이신데 일단 1차 목표가는 5,500원 수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5,8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 이 종목은 워낙에 이제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이 나올 때 너무 이제 큰 수익을 바라보시기보다는 가격대에 따른 전략을 한번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기다리셨어요. 조만간 반등의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5,500원, 5,800원 목표가 체크하시고 수익을 꼭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고사는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다시 갈 텐데 트리님께서 이분 좀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네. 자, 기가비스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것 같긴 한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AOI 전문 업체 자동 광학 검사기 한글로 써 있는데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매수가가 91,500원이고요. 지금 10% 담고 계시는데 수익권이긴 하세요. 근데 이제 사다 팔고 마지막엔 그냥 보유 중입니다. 자, 대응 방법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가비스라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후공정. 검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광학 검사기 그리고 자동광학 수리기까지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허를. 이 자동광학 수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 회사는 두 회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고도가 굉장히 어려운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술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게 이 회사의 좀 장점이긴 합니다.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 작년에도 재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올라왔고 올해도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300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까지 100억 원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점이고요. 지금 최근에 사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후공정 쪽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전공정 쪽에서는 약간의 한계가 부딪혔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기가비스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하지만 최고가 달성하고 지금 연 이틀 정도 매물 소화하면서 외국인들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행인 건 오늘 종가가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조금 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 종목은요. 내일 반등으로 시작하지 않는 한은 일단 빠지기 시작하면 일단 무조건 익절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내일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오면 일단 목표가는 잡아드릴 텐데 반등이 나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 지금 최고가보다 조금 위인데 한 10만 5천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 빠진다. 그럼 일단은 파세요. 손실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매수가보다 위기 때문에 일단 내일도 장 밀리다 보면 바로 개장 초에 밀리면 바로 현금화 시키셔서 일단 수익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점 만들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또 한 번 공략은 해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역시나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지지대 만들고 다시 재반등 나올 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하는지 체크해가지고 반등되면은 목표가 10만 5천 원인데 네. 만약 하락 출발하면은 손실나기 전에 나오시자. 내일 정말 잠 안 자고 잘 기다려서 트리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많은 종목들 또 최대한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네. 내일은 더 많은 종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 사랑님께서 히든카드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미국 증시 상황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한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쉬고 다시 출발하는데요. 네.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러셀 2000이 1.1%로 빠지면서 다른 3대 지수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공포지수 약간은 올라가 있는 약간은 부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맙시다. 네, 내일에도 가야죠. 이래도 이런 장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으니까요. 히든카드 잡아보시죠.